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직파재배에서 마른 논 직파재배, 소위 건답 직파재배는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죠? 건답 직파는. 그 다음에 문호는 뭐냐 하면 물론이란 물론. 그죠? 그러면 건답 반대는 뭡니까? 섭답이 되겠죠. 섭답. 섭답인데 요걸 우리가 물을 대놓고 물이 있는 상태에서 파종을 한다 해서 건조 반대는 물을 댄다. 담자죠. 그죠? 그래서 담수직파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섭답 상태에서 소위 문온직파를 담수직파를 하는 경우하고 건답직파의 차이점은 가장 간단히 보면 이거는 마른 종자를 파종한다. 이것은 싹이 난 종자를 파종한다. 여기 핵심이에요. 그리고 담수직파는 물이 있는 상태에 파종을 하고 건답은 물이 없는 상태에 파종을 한다. 그죠? 그러면 물이 있는 상태에서 파종을 하면은 이게 출현 속도가 빠르겠죠. 그죠? 대신에 뿌리가 약하겠죠. 이것은 뿌리가 상당히 강하게 뿌리가 먼저 나니까 건답은 싹은 늦게 나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건답은 여기에 출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잡초도 막 등달아 자라겠죠. 잡초 방제가 어렵다. 잡초가 문제가 된다. 요거는 잡초가 적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것은 뿌리를 먼저 내리기 때문에 뿌리가 강하다, 깊게 내린다. 물 찾아서. 그러니까 잘 안 쓰러진다. 그래서 소위 도복 저항성이 강하다 하는 거죠. 이거는 도복이 약하다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안고 있는 각각의 약점이 있다. 각각의 약점. 각각의 소위 WEAK죠. WEEK는 weak 줄고 이런 기본적인 걸 설명한다는 것이긴 합니다만 WEAK 점이죠. weak 포인트가 있다. 그죠? 그 weak 포인트들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단점들.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절충행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요철골집하는 요철이라는 게 뭐예요? 요렇게 이렇게 이제 일명 일항이죠. 일항인데 일항 그냥 이렇게 흙을 이렇게 놓으면 이게 뭐 바람 분다든지 비가 한번 하면 쑥쑥 무너지죠. 그래서 좀 소위 단단하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평면은 그대로 원래 있는 평면이 요렇게 있으면 요건 그대로 두고 여기만 로타리 날로 싹 해서 요렇게 팍 팠어요. 요렇게 팠어요. 요렇게 올린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벼여출골 마른 논줄 뿌리면 6개까지 무는 상태로 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제 요철을 요렇게 만들었죠. 요겁니다. 벼여출골 직파 요렇게 일항을 만든다는 얘기죠. 요게 뭐냐 하면은 소위 미국식이에요. 미국에서는 뭐 수십 년 전부터 한 3, 40년 전부터 이 방법을 사실은 써왔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항공기로 직파를 팍 한다는 거죠. 물을 떼놓고, 그죠? 그럼 이 종자들이 여기 소위 고랑으로 이렇게 쫙 몰린다. 그죠? 여기 여축을 직파예요. 근데 이제 일항 직파, 제가 개발한 일항 직파는 뭐냐 하면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종자를 먼저 파종을 하죠. 그러니까 덮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도 못 먹도록 하고 덮어주니까 이 싹이 난 걸 파종을 해도 된다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로 보면 아주 간단한 차이들이죠. 그때 이제 잡초 발생이라든지 향후 관리가 어떠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출골 직파,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이 직파를 하면 담수 상태로 물론 상태로 이렇게 유지를 6여 개까지 이 B6개 정도 날 때까지 담수를 해준다. 그러면 잡초 방제가 훨씬 적다. 대신에 이렇게 해두다 보니까 이게 이제
뿌리가 방건이 나고 이렇게 이제 자라나겠죠. 식물자가 자라나지만 결국은 뭐 컬러를 좀 다르게 해봅시다. 초록색으로 해야 되죠. 위에는 이렇게 이제 자라나겠죠. 그죠? 6엽기 하면은 이미 6엽기를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주간이 있고 1엽, 2엽, 3엽 쭉 나가잖아요. 4엽, 5엽, 이제 6엽이 요런 나오잖아요. 끝까지 요런 나왔다. 그죠? 7엽이 나오려고 폼 잡을 요때 요게 6엽기잖아요. 그러면 1, 2, 3, 4, 5, 6이죠. 1엽은 없어지잖아요. 2엽은 서품 모양으로 생겼다 했죠. 그죠? 그 다음 3엽은 어때요? 제대로 된 요런 형태. 4엽은 요렇게, 5엽은 요렇게, 6엽은 요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요것도 나중에는 거의 뭐 형태가 없어져요. 하지만 3n-3이라는 법칙이 있잖아요. 이 얘기는 입수 마이너스 3 하면은 새끼를 친다는 거죠. 6 같으면 벌써 3엽에서 뭐 한데 새끼 친다는 거죠. 여기. 그죠? 그래서 이 분을 할 요때까지 물을 대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5엽에서는 벌써 2엽에서 새끼를 친다는 거죠. 4엽에서는 1엽에 새끼를 쳐야 하는데 1엽은 가시니까. 그죠? 그래서 벌써 분할이 한 2개 정도 됐다는지. 이때까지 물을 대줘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컬러를 또 이제 이걸로 한번 바꿔봅시다. 넘어가자. 자, 그럼 요 출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아까 이제 만들었는데 요 로타리 칼날이 이렇게 있어요. 칼날이. 그러면 이게 평면이 있으면 이게 왱 돌아갑니다. 회전을 쫙 하죠.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달려 있죠. 그러면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달려 있고 또 이렇게 달려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 축이 회전을 하는 거죠. 회전을 하면 이 전체가 왱 하고 돌겠죠. 이렇게. 이렇게 돌면 안 되죠. 이렇게 돌아야 되겠죠. 이렇게 왱 이렇게 돈다는 거죠. 돌면은 여기 땅을 이렇게 파면서 흙이 파쇄가 된다는 거죠. 이 아래 흙이. 그 원리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은 요 날이 로타리 날이라 그래요. 로타리 날이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을 하면서 판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높아지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배수골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비가 와버린다. 아직 이 종자가 싹이 안 난 상태에 비가 오면 어때요? 이게 잘못하면은 죽어버린다. 왜? 싹이 난 거는 싹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뿌리도 나지만은 싹이 안 난 상태는 썩어버린다는 거죠. 발화하기 전에 물이 잠겨버리면. 그래서 물을 빼주는 소위 배수골이라는 게 배수골. 이 배수골은 보리라든지 밀, 이 겨울철 작물 있잖아요. 이 동작물이라고 겨울 동자를 써서 이 동작물에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배수골을 탄다. 만든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 농에서 재배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계 만들 때는 반드시 이 배수골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요철골 직파, 마르는 직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반드시 여기 물이 빠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면 요 간격을 보면 어때요? 요철골이 25cm 간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요게 요렇게 그 25cm면 이양할 경우에는 보통 요걸 조관이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양할 때 보면은 요게 몇 cm다? 29, 30cm 정도 된다는 거죠. 30cm. 그러니까 이게 직파니까 너무 소물다. 소위 밀식되어 있다. 밀식. 소위 댄스는 밀식되어 있다. 빡빡 들어차야 돼. 댄슬리 시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밀식하면은 장점은 잡초 방지에는 좀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 친환경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너무 이제 좁으니까 이 바람이 잘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도 제대로 아래까지 못 내려고 하니까 수량은 나중에 농약 많이 치고 하면 뭐
비료 많이 하고 하면 많이 얻어질지 몰라도 이게 병해충 발생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입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친환경으로 하려고 하면 요 조간 간격을 25가 아니고 35 정도로 넓게 요거처럼 요거는 뭐냐 배수골이 10cm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마른 논 직파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소위 건답 직파라고 하죠. 영어로는 드라이 시딩이라고 해요. 또는 드라이 소잉, SOWING 써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마른 논 직파는 베어 마른 논 직파의 잎모율 향상과 잡초성 베어 발생 억제. 이게 잡초성 베어가 아까 얘기한 잡초성이라는 것은 위드죠. 잡초는 WEED죠, 그죠? 위드가 잡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WEED 라이스라고 하는 거죠. 잡초성 배라는 거고, 이 중에 거의 대표적인 게 붉은색, 그러니까 나달 알맹이를 껍질을 까면 붉은색을 떼요. 소위 레드 라이스죠. 요게 일명 앵미라고 하죠. 요거는 위디 라이스는 WEEDY입니다. 요것은 이제 위디 라이스는 잡초성 배라고 하는데, 잡초성 배의 99%가 뭐다? 앵미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벼하고 같으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식물체는. 근데 이삭만 뭐하다? 이삭의 나달 알맹이만 붉다. 근데 요게 또 특징이 있어요. 출현이 토양 속에서 이래 놔두면 이거는 4월에 출현을 해요. 출현이 빨라요. 빠르고 그 다음에 이삭이 빨리 팬다. 그러니까 출수가 빠르다 하는 게 이 앵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출수가 빠르니까 결국은 빨리 수확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이놈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출수가 만약에 8월 5일이다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남부지방에서 분종들은 8월 출수가 8월 한 20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보름 빠르다. 10월 정도 빠르다.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수확할 때는 10월 한 10일이나 이렇게 되잖아요. 10월 10일. 근데 얘는 10월 10일 되면은 여기 달려있던 나달, 이삭에 달려있던 이 알맹이 두루룩 다 떨어져 버린다. 떨어진다. 떨어진다가 뭐죠? 탈립이라는 탈립. 탈립이 매우 강하다. 잘 된다는 거죠. 너무 잘 되니까 건드리면 두루룩 땅 떨어져 버리니까 다음 해를 준비하는 거죠. 얘 입장에서 보면 얼른 떨어져 가지고 토양 속에 묻혀서 딱 잠복하고 있다가 내년 되면 발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앵미의 특징, 소위 잡초성 벼, 얘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벼를 이제 직파를 해서 10월 10일 날 수확하고 보니 내년에 되니까 이 잡초성 벼가 알맹이가 처음에는 여기가 합니다. 1제곱미터에 2개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 되니까 알맹이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미. 그럼 로타리 치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막 전체를 섞여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되니까 한 50개 되는 거예요. 아이고 3년차 딱 되니까 전체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500개 정도 나버립니다. 그럼 뭐 됩니까? 완전히 이거는 앵미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있죠. 발상의 전환. 뭐냐 하면, 우리가 영호진미를 심던, 동진배를 심던, 어떤 품종, 일품배를 심던 간에 이렇게 심었는데, 전부 뭐 됩니까? 앵미밭이 되어버렸다. 앵미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앵미가 과연 나쁜 놈이냐? 나쁘죠. 왜? 영호진미나 일품, 일미, 동진 이런 애들이 자라야 되는데 내 목적은 농사 짓는 목적은 이 품종인데 이 쓸데없는 이놈이 잡초가 와가지고 지금 이 논을 베리놨다 소위 버려놨다 망쳐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쓸모가 없느냐? 있다. 뭐냐? 요게 항산화물질 있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항산화 물질 대표적인 게 뭡니까? 베타카로틴이잖아요. 또 비타민 A, 비타민 U잖아요. 그죠? 그 다음 가바잖아요. 가바 하니까 가바 보따리 사고 집에 가면 되고, 그죠? 가바, 폴리페놀 이런 성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이 앵미가. 그러면 벼 심지 말고 앵미가 그리 잘 자라니까 가만 놔둬도 앵미는 나니까 그냥 앵미 재배하면 안 되냐? 되죠. 그게 발상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온 농가밭이 뭡니까? 앵미가 밭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소비자는 이걸 많이 안 먹어요. 몸에 좋다니까 건강 안 좋으신 분들 일부 기능성 식품으로 일부 팔리고 이 판매가 소위 마케팅이 안 된다는 거죠. 비싸게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럼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 논 전체 80만 헥타르 정도를 이걸 다 심을 수 없다. 뭐 10,000 헥타르 정도 심어서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이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게 여기 나오는 이게 잘못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일단 지우고 갑니다. 그래서 앵미라는 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여러분들 발상의 전환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아니고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많이 말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라도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살면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방법들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방법인가 없는 방법인가 등등 다양하게 생각을 많이 thinking. 이게 가장 고요한 가운데서 고요한 속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뭔다? 예, 소위 브레인 스토밍을 잘해서 뭐한다? 성공을 한다. 대표적인. 그러면 잡초를 쫙 보면은 재배연차별로 자 1년생은 이렇게 발생했다. 그죠? 제곱메다당 잡초 무게로 해보니까 단연생은 요렇게 했다. 걔는 요렇게 나왔다. 그죠? 근데 잡초성 비에 딱 보니까 발병률 퍼센트 요렇게 증가했다. 쌀 수량은 이렇게 감소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량 지수가 5년차 되니까 62%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실제는요 관리 안 하고 놔둬버리면 3년차 되면은 이게 62가 요옵니다. 쌀 수량 321 이래 돼버립니다. 잡초성 배어 여기 거의 30% 이래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발상의 전환도 해야 되고 만약에 도저히 나는 이 앵미하고는 같이 지낼 수 없다. 앵미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앵미를 어떻게 방제를 하느냐? 방제, 소위 컨트롤. 그러니까 잡초 컨트롤, 위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위드 킬링이라고 안 합니다. 죽이는 게 아니고 컨트롤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양 재배를 하면은 거의 발생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이 잡초성 배가 빨리 발생한다 했잖아. 출현이 발화도 빠르고 그러면 이게 가만히 놔뒀다가 로타리 팡 치고 물대고 바로 이양하면은 얘들은 이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벌써 30일 자란 모가 어떻게 심겨져 있으니까 얘들이 자라려고 해도 못 뚫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이미 자랐다고 하는 것은 이 로타리 치면서 다 죽어버리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그러면 늦게 파종한다. 아니면은 직발할 경우에는 이렇게 발화를 시켜 놓습니다. 이 발화해라 하고 늦게 심는 거예요. 늦게. 그럼 언제 6월달에 심어버리면 얘들 로타리 한번 짚으면 또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일항직파가 나온 게 이겁니다. 이모작이라는 게. 그래서 벼를 재배하고 늦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밭작물을
이 보리나 밀을 재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도 줄일 수 있다. 액미도 방지하고 또 왕우릉이 이 피해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발상의 전환 아니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헌직파 재배, 물론직파 갑니다. 물론, 소위 문헌 표면 뿌림 재배는 쓰러짐 방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물이 이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고를 이렇게 탔다 하고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탔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뭐 이 흩어 뿌리는 산파죠, 그죠? 그리고 이제 줄지어 찍는 것은 뭐 조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래 포기별로 심는 거 7, 8개 모아서 심는 거. 이걸 뭐다? 예, 전파라고 한다 했죠. 전파. 그래서 이런 분들 파종 방법에 관한 파종 방법에 따른 그 용어 있잖아요.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된다. 흩어 뿌리는 거 막 비행기로 살포를 한다든지 이건 전부 산파예요. 그 다음에 줄을 이어서 쭉 파종해 가는 거 요선 조파. 그리고 줄을 잇대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종자를 한 곳에 모아 뿌리는 거예요. 전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물론에 이렇게 막 뿌리니까 어때요? 물이 있으니까 뭐 먼저 싹이 먼저 나잖아요. 이렇게 숨 쉬려고. 그건 뿌리는 나중에 나는 거. 그럼 뿌리가 약하다. 위에 지상부는 이렇게 스트롱하다 할까 뭐 많이 나 있는데 자라 있는데 뿌리는 약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출수 이후에 이삭이 이렇게 무거워지면은 어디 바람 불면은 비 오면 쓱쓱 쓰러진다. 그게 뭐다? 도복이다. 그래서 도복 쓰러짐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다. 그래서 자주 중간에 물떼기, 간단 관계 또는 중간 낙수란 말이 나오는 거죠. 간단 관계는 한 뭐 일주일 물 대고 한 일주일 물 빼고 한 2, 3일 물 빼고 일주일 물 대고 한 3, 4일 물 빼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물을 떼주면은 이렇게 이제 산소 공급이 잘 돼서 뿌리가 깊게 내린다 이 얘기예요. 중간 낙수는 뭐냐 하면 이제 분할이 최고로 됐을 때 분할 채성기 그죠? 그때는 이삭이 이제 만들어질 시기 유수 형성기하고 요 이제 차이가 어떤 품종은 일주일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분할 채성기하고 유수 형성기. 그러면 일단 뭐 거의 겹치니까 이때 분할 채성기 때 물을 딱 떼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유효분할 종지기 유효분할 그러니까 18개에서 20개 정도 한 20개 정도 났다고 분할이 한 포기당 20개 정도 됐다. 20개는 좀 적을 수 리스크 위험성이 있으니까 25개 정도 됐다 하고 하면 요때 물을 쫙 떼버리는 거예요. 완벽히 떼버리면 더 이상 이렇게 분할을 잘 안 해요. 안 하니까 수분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전략적으로는 20개 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20개 때 물을 쫙 뗀다. 그러면 자 20개 때 물을 뗀다고 가정하면 요 이제 분할이 잎이 2개 된 게 뭉쳐진 게 분할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럼 20개 될 때 물 딱 떼버리면 한 2, 3일 있으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수분이 거의 부족합니다. 그죠? 그러면 한 일주일 되면은 이렇게 잠금이 생겨요. 논에. 이렇게 그 논이 갈라지는, 그 뿌리가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분할을 더 못해요. 많아야 22개 정도 한다. 이거죠. 뭐 더 많이 해서 25개 한다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뿌리가 갈라지고 잘라지니까 새끼를 더 많이 못 쳐요. 원래는 새끼를 한 40개에서 60개까지 칩니다만 한 포기당. 그러면 더 이상 못 치고 뿌리는 잘리고 새로운 뿌리가 나겠죠. 자라겠죠. 그때 한 열흘 정도 물을 뗀다. 7일에서 한 10일 정도 물을 뗀다. 요걸 중간 낙수라고 그럽니다. 요 시기. 그러니까 최고 유효분할이 종지기 때 하는 게 좋아요. 뭐 책에서는 최고 분할기 때 한다 하는데 그는 좀 늦어요.
그럼 요렇게 하고 나서 이제 유수 어린 이삭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 한다? 물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뿌리가 뭐 왕성하겠죠. 그러면 이삭 맺는, 그러니까 유수 어린 이삭에 알맹이도 많이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는 후반기 생육이 아주 좋아지죠. 그래서 이 중간학수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요 파종시기, 그리고 비엽시 싹끼리하고 잇모 모생육, 그 다음에 무는 표면 뿌림 재배 시비 기준량, 요것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